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시장이 참 좋지가 못하고 워낙 변동성이 커서 정말 그 상반된 극단의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목요일장의 마켓 시그널 어떤 점을 보실까요?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이 다시 불안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전 세계 경기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영국 불안이 생겼을 때 국채 금리가 이제 4%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영국 문제가 좀 가라앉으면서 3%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다시 이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숫자로 나오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대까지 근접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 일단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투자자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현상을 보고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상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이유를 알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운다라든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일단 4라는 숫자가 찍히면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거기에 맞는 일단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영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일단은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하면서 그동안의 단기적인 이슈가 됐던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CPI가 9%대가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전반적인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영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죠. 영국이 돈이 많았다라면 감세안 가지고 이렇게 흔들렸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영국은 감세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것들 때문에 흔들렸는데 근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드리면 결국 영국은 현재 지금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돈이 별로 없죠. 영국 정부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감세안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놀란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덜 걷어들인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었죠. 한편으로 지금 현재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국의 난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시내 기준으로 대략 한 30평대 아파트 사신다라면 난방비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한 2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치면 올겨울 난방비가 100만 원 나온다라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난방비로만 100만 원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다른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되죠?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표상은 난방비를 5배 이상 지출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CPI라는 숫자가 불안 숫자가 찍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혼란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결국 난방비를 100만 원 쓰고 나면 영국 사람들도 평균 임금이 한 4,500만 원 될 텐데 나머지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은 여전히 상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있었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알려진 거 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쇼커버링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상수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요. FOMC 회의가 있죠. 여전히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12월 달에 여전히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질러서 내년에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분석하시는 거고요. 투자자분들은 거기까지 지금 바라보기에는 너무 변수가 크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중간중간에 오는 혼란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또 새로운 변수가 이제 등장했죠.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죠. 항상 금융권에 대한 실적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소비주들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미국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죠. 생각보이라는 것은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라는 것은 증권가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이다라는 것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낮아놓은 그러니까 별로 기대할 거 없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나름대로 그거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뭐 잘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가 나쁠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죠. 문제는 항상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형 소비주들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경기가 둔화됐을 때는 초반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중반으로 갈수록 확 꺾이는 발표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종종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 집에 올 때 뛰어오죠. 엄마한테 나 이렇게 성적 잘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실적들을 나오는 기업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꽁무니를 뒤로 뺍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시장의 충격은 오히려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실적 시즌의 바로미터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 초반의 분위기에 심취하기보다는 후반까지 실적 체크 중요하게 보면서 신중하게 시장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 소비 지표, 또 기업 실적 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환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수치가 높아지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난방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영국, 유럽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말에 에너지, 지금 원자재 가격 시장에서 천연가스는 좀 하향 안정세인데 반대로 이 유럽에서 지금 이러한 가스요금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시 인상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3% 하락한 하이닉스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하이닉스를 사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세가 이긴 거죠. 하이닉스는 9월 28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후에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다른 종목과 다르게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9월 중순에 갑자기 빠졌던 하이닉스가 9월 28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죠. V자 반등에 이제 깔끔하게 성공한 차트 모양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장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00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었죠.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대장주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였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이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지수는 나름대로 방어를 했었죠. 물론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처참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이닉스가 어제 3%대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오늘 어떤 향배를 보일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과 연계돼서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선물과 연계돼서 보려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오늘도 이제 만약에 기관 매도세라든지 역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꺾이게 된다면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손절해야 되나 마냐 뭐 40% 50% 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10%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그런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게 된다면 내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이닉스의 향배에 따라서 지수에 엇갈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죠. 기관들이 팔면서 지수를 막판에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얄밉고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팔았을 것이고요. 오늘도 과연 그런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바닥 논쟁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과 상관없이 이제 지수단의 움직임인데
결국 2,100선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뭐 2,000을 깨냐 안 깨느냐에 대한 논쟁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중요한 부분들보다는 얼마만큼 현재 지수가 다시 되밀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나온 부분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야금야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처럼 한 번에 5, 6%씩 훅 밀어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이 지지멸멸하면서 뭐 1%, 2%씩 빠지면서 정말 투자자들의 이제 뭐 기운을 빼놓는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2차전지 소재죠. 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상당히 확정 실적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고 최근에 첨보라든지 어제 뭐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들 보면 리포트도 나오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보면 내년도까지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일부 종목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확연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올해 내내 이제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내년도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증설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개별 종목단에서 리스크가 취약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날 보였던 극단적인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출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요일날 쇼커버가 한번 나왔고 화요일날도 쇼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들보다는 이제 새로운 종목단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수 확인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가동 준비가 모두 완료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수의 하단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어마켓 랠리 이번 구간에서의 주도주로 SK하이닉스와 에코프로 BM을 꼽아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워낙 외국인이 또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미국장이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오름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간밤에 0.91% 상승하면서 마감됐으니까요.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할지도 좀 한번 기대에 실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배터리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가량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배터리 주식들은 차익 실현 매물 빌미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와 배터리를 이제 연계해서 보시는 시각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와 이제 배터리는 별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테슬라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LG 엔솔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첨보와 같은 소재 업종들이거든요. 결국 이 시장은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로 봐야 되겠고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휴대폰 안 사고 냉장고 안 바꾸고 자동차 바꾸는 거를 미루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충당금을 잡으면서 쇼크를 한번 줬었죠. 근데 그 충당금을 잡은 이유가 뭐죠? 과거에 그 세타 엔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차를 덜 바꾸니까 옛날에 팔았던 화석연료 엔진에 대한 어떤 품질 보증 기간을 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에서 본다라면 테슬라가 안 팔린 건 이유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시장은 앞으로 무한정이라기보다는 막대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같이 보셔야지 단순하게 미국 주식에 따라서 우리 이걸 본다라는 것은 그냥 현실을 약간 좀 벗어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배터리 분야 계속해서 성장이 담보된 업종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뭐 테슬라나 자동차 메이커들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공급망을 잘 또 유지하고 잘 이런 소재들을 또 받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글로벌 메이커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은 주가를 잘 견인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런 배터리 주식들이 잘 버텨주면 지수도 2200선 잘 지켜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의 향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에 따라서 3%대 밀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이죠.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정도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는데 더군다나 하락 반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일단은 조금 약간 밀리더라도 한 1% 미만에서 밀리면서 나름대로 버텨주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차 전지도 이런 장 속에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를 하루하루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가 9월 말부터 꾸준하게 어제 하락해도 어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론 감산 이후에 이 반도체 업계의 바닥 시그널 이런 부분들로 외국인이 반응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과연 어떤 향배를 보일 수 있을지 주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